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2016 수능 특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게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는 공부를 썩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시험을 보고 왔길래 제가 야, 너 시험 잘 봤어? 이 친구 민찬이는 시험 잘 봤대. 이랬더니 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걔는 원래 잘하는 애고 나는 원래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진짜 한참을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잘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패자의 역할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성공해 나가는 습관 여러분이 매일 만드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목 추론 유형을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떻게 제목 추론 유형에 접근한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일단 제목이라는 것은 독자의 흥미도 끌 수 있도록 그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역시 다른 글의 큰 주제를 물어보는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글의 논리 구조가 더 중요한 유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같이 만나볼 논리 구조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입이나 배경에 대해서 꽤 넓게 이야기를 한 뒤에 점점 범위를 좁혀서 마침내 주제에 이르는 유형. 그다음에 주장을 딱 던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개 나열하는 유형. 또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인데요. 장점, 단점 혹은 순기능, 역기능을 갖다가 동시에 다 보여주는 유형. 우리 이런 지문들을 하나씩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Most of the world. 세계의 대부분은요. Does not have access. 이게 접근이잖아요. 접근을 갖지 못하고 있대요. 무엇에요? To the education. 교육에 그 접근권을 갖고 있지 못하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육인지 뒤에서 과거분사가 수식을 합니다. Afforded to a small minority. 여러분 흔히 afford라고 하면 뒤에 투부정사랑 같이 쓰여서 뭐 할 여유가 되다 이제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을 텐데 이때 afford는요 제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소수들에게 제공이 되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교육의 접근권을 갖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일단은 소재는 뭐예요? 소재는 교육이에요. 자, 근데 교육이 어떻대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육에 이용할 수 없다. 교육의 접근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문제점으로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뒤에 해결책을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조금 더 읽어봅시다. 모든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요요마 또 바락 오바마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관계대명사절이 조금 더 자세히 수식을 해줍니다. Who has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 교육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요. There are uncountable others. 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 근데 이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Who never get the chance. 결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무엇의 기회겠어요? 그렇죠.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결국 첫 문장이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문제점을 두 번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아,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구나. 자, 근데 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요요마는 이제 유명한 음악가죠. 또 바락 오바마,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진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위함일 건가요? 아니죠. 과학자로서의 재능이 뛰어나고 음악가로서의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재능이 뛰어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를 갖고 있지 못하다. 교육의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직접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해석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육의 기회를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알버트 아인슈타인, 요요마, 바락 오바마에 비해서 결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셀 수 없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This vast waste. 이 엄청난 낭비요. of talent니까 이런 엄청난 재능의 낭비가 translates directly into 라고 해서 translate into 라는 표현을 쓰면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로 바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엄청난 재능의 낭비가 뭐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Reduced economic output이니까 감소된 경제 생산량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대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인적 자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낭비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소된 어떤 경제 생산량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a world, 이러이러한 세상에서요. 자, 어떤 세상인지는 뒤에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Where economic ruin, 이런 경제적인 폐허, 경제적인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is often tied to collapse. 여러분, be tied to라고 하면 뭐랑 묶여 있는 거니까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와해, 붕괴와 이어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요. Societies, 사회들이 are well advised.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well advised가 같이 쓰여서 분별 있는 현명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To exploit all the human capital. 모든 인적 자원을 갖다가 exploit. 물론 착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용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인적 자원을 다 이용한 게 현명한 거죠. 어떤 인적 자원인데요? 뒤에서 또 설명해주고 있네요.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갖다가 다 이용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그렇죠.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성공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폐허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곧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사회 자체가 와해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적 자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 활용을 하는 것이 현명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여기까지는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해 인적 자원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적 자원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이용해야 됩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해결책이 뭔지를 이야기 안 해줬어요. 맞죠? 인적 자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 교육 못 받은 인적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the internet, 인터넷이라는 것이 opens the gates of education, 교육의 문을 열어줍니다. 누구에게요? To anyone. 누구에게든지 다 교육의 문을 열어줘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뒤에서 수식하네요. Who can get her hands on a computer. 컴퓨터에 손을 얹는 거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겠죠.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누구든지에게 교육의 문을 열어줍니다. 아, 여기서 해결책이 나왔네. 뭐예요? 아, 이 교육 못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적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답이다? 인터넷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1번이요. More efficient. But to what end?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이어지는가? end가 끝이란 뜻도 있지만 목적이란 뜻도 있으니까 이게 다 뭘 위한 건가? 지금 전혀 엉뚱하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2번이요.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web. 그 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터넷 자체 발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얘도 땡이고요. 3번이요. The web helps us see what isn't there. 이 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까? 아니요. 지금 인터넷과 교육의 기회에 대한 글이었죠. 4번이요. The internet. 인터넷이라는 것. Is it for the privileged few? privileged라고 하면 특권이 있는 이런 뜻이니까 특권이 있는 소수를 위한 사람들의 것입니까? 인터넷을 통하면 오히려 모두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지 이게 특권 있는 소수를 위한 거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죠. 4번도 땡. 5번은 어떤가요? 인터넷이요. can make education democratic. 교육이라는 것을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 이건데 민주적인 거랑 상관없으니까 답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democratic 이란 단어에 민주적인 의미 플러스 평등한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전혀 별개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면 의미의 링크가 있습니다. 맞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교육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 평등한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건너뛴 문장들이 있었어요. 다시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인터넷이요. 교육의 문을 누구에게나 다 열어준대요. This is not always a trivial task. Not always 같이 쓰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자, 이것이 항상 사소한 일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컴퓨터를 제공해가지고 인터넷을 접하게 한다? 이게 뭐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the mere feasibility, 여러분 이 단어는 실행 가능성이란 뜻이잖아요. 단순한 실행 가능성이 redefines, 재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The playing field, 그 경기장을 다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일단 단순한 실행 가능성. 어쨌든 인터넷이 지금은 뭐 구하기 쉽지 않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쓰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이 가능성만으로도 경기장은 다시 정의되고 경기장은 바뀐답니다. 경쟁의 여건, 경쟁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 의 문을 열어준 게 어디냐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가진 속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세요. 자, 다시 해드릴게요. 이것이 항상 사소한 일인 건 아니지만 하지만 단순한 이 실행 가능성만으로도요. 경쟁 여건이라는 것은 재정의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A motivated teen. 동기부여가 된 10대는 그 어디에서든 on the planet, 지구상의 그 어디에서든지요, can walk through니까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지식들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지식들을 섭렵할 수 있는 거예요. 뭐부터 뭐까지요? 위키피디아부터 MIT의 오픈코스웨어라는 그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식들을 섭렵할 수 있습니다. 의지, 동기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 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글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일단 이렇게 문제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인력 낭비, 인재 낭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 생산량이 떨어지죠. 요즘과 같은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경제 생산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사회적으로 와해될 수도 있는, 콜랩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서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쓸 수 있다. 라는 그 실행 가능성만으로도 경쟁 여건이 변화할 수 있다. 더 평등한 경쟁 여건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언뜻 답 찾기 어렵진 않았는데 한 문장 한 문장 파고 들어가서 의미를 알아보려니까 꽤 쉽지만은 않은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연계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글의 내용이 이 부분에 잘 담겨져 있으니까 이 부분 빈칸 추론도 괜찮을 것 같고 문장 삽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러한 그 기회라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즉 인터넷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게 경쟁 여건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this가 가리키는 게 뭔데요?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죠. 인터넷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래서 this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이 문장이 꼭 이 자리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문장 삽입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시하셨나요? 잘하셨어요. 자, 중간에 꽤 복잡한 문장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 즉 문제는 없지만 구문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In a world라고 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 관계 부사가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건 찾으셨죠? 어떤 경제적인 그런 패망이라는 것이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와해. 이때 이제 문맥상 무슨 와해였죠? 사회적인 와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는요. 관계부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었고요. 사회들은 are well advised. 이때 아마 well advised가 뭐야 이거 수동태야 하면서 막 힘들어 했을 텐데 하나의 표현으로 분별력이 있는 현명한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모든 인적 자원을 갖다가 다 이용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요. 이건 인적 자원이란 말을 다시 수식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대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거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다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조금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복잡해서 여러분이 끊어읽기 표시 다시 한번 정비하셨으면 좋겠고,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이런 걸 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창의적 글쓰기. 근데 이거를 뭔가 유학을 가서 배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때 정말 열심히 알아봤더니 정말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명강사에게 그런 걸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심지어는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내 글을 첨삭도 해주면서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정말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기회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고, 당장 우리부터도 어때요? 지금 인터넷 화면 너머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이집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Since for the Egyptians, 그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이라는 것은요, was central for existence, 그 존재에 있어서 중심적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나일강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It is natural, 자연적입니다 하지 마시고 naturally 많은 경우에 당연하다라고 해석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가 당연해요? To expect, 기대하고 예상하는 거죠. 뭐를요? A variety of, 함께 쓰여서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다양한 오락거리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어디에서의 오락거리인가요? 그 나일강에서의 물에서, 물 위에서, 물 속에서, 물 위에서의 다양한 오락거리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해석 다시 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구 얘기예요? 이집트인들 이야기예요. 자, 이집트인들이 어땠대요? 물에서 하는 오락거리가 어땠다?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물에서의 오락거리가 뭐였는지, 그런 이야기는 지금 언급돼 있지 않아요? 도입에 해당하는 문장 같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나일강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 그리고 물 위에서 하는 다양한 오락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The management of the great rivers gifts, 이 위대한 강의 선물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요 was the basis, 근간이었대요. 무엇의 근간이었어요? 이집트의 안전과 그리고 pleasures니까 기쁨들의 근간이었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 이 위대한 강이라는 게 뭐예요? 나일강을 뜻하는 거죠. 나일강이 준 이 선물, 나일강이 주는 이 비옥함, 나일강의 이 생명과 같은 이 나일강의 관리의 근간이 되는 게 뭐였다고요? 안전과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요, 앞의 문장에 비해 크게 다른 정보를 주고 있지 못하죠. 나일강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 이게 삶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역할을 했어. 계속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그 물에서 하는 오락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문장을 봤더니 swimming was therefore, 그러므로 수영이라는 것은 not only A but also B죠. A일 뿐만 아니라 B다 이겁니다. For the playful,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일 뿐만 아니라 a necessity니까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요? In case of an accident on the water, 물에서의 사고를 대비한 필수적인 것이었답니다. 이제 나왔네. 답 나왔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물에서의 다양한 오락, 이거를 이렇게 두루뭉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집트인들의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벌려놨던 이야기가 많이 정리됐죠. 수영이라는 게 뭐였다고요? 재미,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였대요? 필수적인 것이었다. 여기까지 왔고,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이렇게 같이 쓰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e playful,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the rich, 부유한 사람들, the old, 나이가 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요. 됐습니까? 해석만 다시 갑시다. 그러므로 수영이라는 것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we have wall paintings니까 벽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벽화냐 하면 young girls, 그 어린 소녀들이
swimming below the surface. 이때 표면은 이제 물 표면, 수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수면 아래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벽화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수영을 하고 있느냐? To catch water birds by surprise. 놀래 줌으로써 이 물새를 잡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벽화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벽화 얘기는 왜 꺼낸 거예요? 봐봐, 내 말 맞잖아. 이집트인들이 수영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다니까. 벽화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문장에 대한 바로 근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확실한 주제문이구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바로 이동을 해볼까요? 선택지로 이동을 해볼게요. 1번 보세요. Swimming, 수영이라는 것은 essential part of Egyptian life. 이집트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쵸? 수영이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다, 필수적이었다 이거잖아요. 1번 괜찮은데요? 2번 나일강이요. Where ancient and modern times meet. 고대 시대와 현대 시대가 만나는 곳입니다. 지금 초점이 나일강이 초점이 아니고 이집트인들의 수영 이야기가 초점이죠. 얘는 땡입니다. 3번이요. How Egyptians created many great works of art. 여러분 works of art라고 하면 예술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집트인들이 많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가? 이집트인의 예술 작품 이야기 아니죠. 4번이요. What made Egyptian royal princess take swimming lessons? 라고 해서 무엇이 이 이집트 왕실의 왕자들이 수영 교습을 받도록 만들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무엇이 만들었는가 이런 표현 우리말로는 잘 안 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집트의 왕실 왕자들이 수영 레슨을 받았는가. 지금 뭐 왕자들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얘도 땡입니다. 5번은 어때요? The emergence of competitive sport games in ancient times 라고 해서 고대 시대에 경쟁적 스포츠 경기의 출현. 경쟁적 스포츠 경기 이렇게 시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얘는 정말 영동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정답은 확실하게 1번이구나. 여러분 아셨을 거고 이제 나머지 부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죠. 자, 우리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수영이 중요하다. 벽화를 봐라.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veral museums. 몇 개의 박물관들은요. have small sculptures. 작은 조각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로 만들어진 조각상이냐면 은 혹은 목재로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조각상은요. in the form of girl swimmers니까 그 수영을 하는 소녀들의 형태로 된 조각상이죠. 근데 이 수영을 하는 소녀들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Who hold in their outstretched arms. 그 뻗은 팔에 a container for ointments라고 해서 이 단어는 연고란 뜻이잖아요. 연고 단지를 안고 있는 그런 수영하는 소녀 형태의 작은 조각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 그 코너에 가면요. 이렇게 수영하는 소녀의 모습 조각상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각상이 있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집트인들의 삶에서 수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구나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근거 나왔네요. 세 번째 거 봅시다. Some documents. 자, 어떤 문서들은요. suggest that 다음과 같은 걸 보여준대요. Swimming, 수영이라는 것이 was required for royal princess. 그 왕실의 왕자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었다. 필수적인 것이었다. 라는 걸 보여준대요. 수영을 꼭 배워야 했습니다. 라고 문서로 전해지는 걸 봐서는 그만큼 수영이 이집트인들에게 중요했다. 세 번째 증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That swimming이라고 해서 이 문장은 우리 구문 분석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대절이 주어니까 뭐뭐 하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수영이 was regularly taught. 정기적으로 가르쳐졌다. 즉 수영을 정기적으로 배웠다라는 사실은 is also suggested. 또한 드러나는데요. 무엇에 의해서? By many depictions. 많은 묘사들에 의해서요. 자, 무엇의 묘사인가요? 그 크롤 영법. 크롤 수영법이라는 것의 묘사를 통해서 역시나 드러나진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크롤 수영법이라는 게 뭐길래 이걸 통해서 수영을 배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까? 뒤에를 한번 보세요. A form of swimming. 자, 이 크롤 영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영이죠. 그런데 that is not natural to man.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래요.
그리고 which was invented again. 다시 만들어졌답니다. 뭐를 위해서요? For competition이니까 시합을 위해서. Less than a century ago니까 century 100년이잖아요.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그런 과거에 다시 만들어진 거래요. 쌤, 이건 도대체 무슨 근거가 되는지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집트인들이요, 수영을 진짜 중요시 여겨서 수영을 일부러 가르쳤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지금 크롤 영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적인 거다. 그냥 누구든지 물에다 던져 놓으면 크롤 영법으로 수영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교육의 증거가 될 수 없죠. 근데 사람을 그냥 물에 던져놨을 때 크롤 영법으로 수영하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형이에요. 팔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고 하는 거. 그냥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넣어놓으면 그렇게 수영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배웠다는 증거구나. 그만큼 중요해서 교육했다는 증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해석 다시 한번 하고 글 전체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수영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교육이 되었다라는 것은 크롤 영법에 대한 많은 그런 묘사들에서도 역시 드러나요. 이 크롤 영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원래 자연적인 그런 형태의 수영은 아니고요. 그리고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기에 시합을 위해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교육된 거란 뜻이에요. 자, 전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집트인들은 물속 물 위에서 다양한 오락 활동을 즐겼어요. 이 물에서의 오락 활동이 안전과 즐거움의 근간이었습니다. 상당히 크게 시작한 다음에 근데 그 물에서 하는 활동이 바로 수영이었지롱. 이렇게 좁아들고 있잖아요. 수영은 즐거움이자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쭉 근거를 나열했죠. 첫 번째, 벽화를 봐라. 두 번째, 조각상을 봐라. 세 번째, 여러 가지 문서가 있지 않느냐? 게다가 크롤영법이라는 걸 일부러 교육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수영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그 연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글의 핵심이 다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 이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 빈칸 추론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근거 1, 2, 3,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4까지 모두 이 주제문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뭐 이집트 조각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다른 문장을 집어넣는다면 아, 이것은 무관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한 문장 찾기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중간에 제가 얘는 따로 빼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일단 대은 쓰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나왔으면 그냥 what의 특징만 가지고 일단 답을 찾으시고 대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what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앞에 꾸며주는 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앞에 선행사가 없네요. 그리고 뒤에 뭔가가 하나 부족한 주성분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뒤에 봤더니 수영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교육되었습니다. 빠진 말 하나도 없죠. 수영이 교육되었다. 빠진 성분 없어요. 아, 그러니까 what은 쓸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정답은 대신에 자, 이렇게 일단 고르시고 이 대의 정체가 뭔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that은요,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명사절도 이끌 수 있어요. 명사라는 건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주어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로 쓰이면 대절이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자, 얘가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사가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얘가 is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절이 이끄는 이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해할 문제는 아니에요. 꽤 복잡한 개념입니다.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꼭 해석 공식 19번 가셔서 이 접속사 that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두 번째 글이 생각보다 꽤 어려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오늘의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는요. 모난 마음, 둥근 마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교실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수험생으로 꽤 오래 지내면서 제가 대박의 공식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정말 의외의 대박을 터트리는 친구들이 꼭 이제 한 학교에 몇 명씩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봤더니 하나같이 성격이 어찌나 무던하고 둥글둥글한지요. 그게 대박의 조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 정말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서서 온갖 게 다 거슬리거든요. 심지어는 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시험지에 쓰는 소리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고요. 보온병에 물을 또르르르 따르는 그 소리가요.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이런 친구들은요. 도대체 거기서 제 실력을 다 발휘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험생이니까 나는 좀 예민하게 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예민해진다 싶으시면 내 마음 내가 잘 바로 잡아야지.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안 돼. 라고 항상 마인드 컨트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잔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글 이어가서 볼 텐데 얘는 이제 소재가 저작권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좋은 소재의 글이니까 한번 더 집중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작권이라는 것은 is the primary vehicle. 여러분들 vehicle이라고 하면 타는 수단, 탈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냥 수단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주된 수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요? For protecting a writer's literary creations라고 해서 작가의 문학적인 어떤 창조물, 작품을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래요. 그럼 일단 나왔죠. 소재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이 어떻대요? 작가의 문학적인 창조물들, 작품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오케이. 자, 다음 문장에 봤더니 unless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만일 무엇이 아니라면 이 뜻이죠. 작가들이요. 이 법적인 능력이 없다면 근데 어떤 능력입니까? 뒤에서 to 부정사가 꾸며주네요. To prevent others from copying their work.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요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베끼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It would be very difficult. 꽤나 어렵겠죠. 뭐가 어렵습니까? To hinder others. 똑같아요. hinder도 A from ing.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그 작가의 labor, 수고의 열매를 갖다가 사용하는 걸 막기가 힘들 거래요. 자, 근데 뭐 없이요? Without compensation이니까 어떤 보상 없이요. 다시 말해서 이 법적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앞에 나온 말로 바꾸면 저작권이죠. 저작권이라는 게 없으면 어떨 거다. 막기 힘들 거다. 뭘 막기 힘들어요?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작가의 노동, 그것의 결실을 막 사용하는 거를 막기가 힘들었을 거다. 결국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앞이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저작권이 나의 노력의 결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저작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 문장 해석만 다시 갑니다. 만약에 작가들이 타인이 자신의 작품을 베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상 없이 작가의 노동의 결실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가 힘들 겁니다. 매우 어려울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tunately, 다행히도 there are strong copyright laws. 아주 강력한 그런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자, 저작권법에 대해서 대절이 또 꾸며주죠. Enable writers to prevent others from wrongly appropriating their work 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appropriate 이란 말을 적절한 이란 형용사로만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작가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부당하게 자신들의 작품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결국 앞에랑 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막 갖다가 도용해서 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강력한 저작권법이 있다. 이 막는 게 저작권법의 기능이잖아요. 저작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3번 똑같은 얘기한 거 맞죠?
But on the other hand, 자 그러나 반면에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글을 그럼 완전히 뒤집어서 그럼 저작권법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단점이 많으니까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런데 반면에요. Overly restrictive copyright,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그런 저작권법이라는 것은요. 이게 너무 법이 심한 거예요. May chill the writer's creative endeavors라고 해서 chill이라는 게 형용사로 쓰이면 쌀쌀한이죠.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싸늘하게 식혀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어떤 창의적인 노력을 갖다가 꺾어버릴지도 모른대요. 저작권법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너무 규제가 지나치면 창작력을 꺾을 수가 있대요.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Writers, 작가들은요. frequently use the work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갖다가 자주 사용하거든요. 뭐로써? As the basis for research and literary development라고 해서 어떤 조사나 문학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근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꽤 자주 사용을 해요. 내가 뭘 꼭 마음을 먹고 저 사람 걸 베껴서 그대로 써야지가 아니라 내 문학적인 발전을 위한 근간으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사용하기도 한다고요. Sometimes, 때로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To the extent of quoting portions of other works exactly 라고 해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의 작품의 portions니까 일부를요.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대한 작가 누구누구가 이야기했듯이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인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창작력이 오히려 꺾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 뒤에를 보니까 From this perspective,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가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또 unless 나왔죠. 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provides some flexibility. flexibility니까 유연성, 융통성이 되는 거죠. 약간의 융통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이 융통성이라는 게 없다면 many writers, 많은 작가들이요 could be inhibited. 여러분 inhibited라고 하면 뭔가 제약을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선 수동이니까 이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대요? For fear. 이런 게 두려워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답니다. They may infringe on another work. infringe on, 침해하는 거니까 내가 혹시 남의 작품을 침해하진 않을까? 그래서 be exposed to legal risk. 어떤 법적인 위험에 내가 노출되진 않을까? 라고 두려워서요. 어떤 자기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끝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저작권법이 지나치고 여기에 융통성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쌤 다 읽었네요. 다 읽었어요. 자, 이 글은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앞에는 뭘 얘기했어요? 저작권법이요? 필요하죠. 여러분 작품을 누군가가 보상도 없이 막 쓸 수 없게 하려면 필요해요. 자, 뒤에 절반은 뭘 얘기했어요? 근데 지나치면 안 되죠. 지나치면 오히려 창작력을 꺾어요. 문학의 발전을 저해해요. 똑같은 무게를 실어서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 중에 어떤 게 답이 될지 일단 찾아봅시다. 이렇게 된 논리구조의 글 우리 많이 만나보진 못했죠. 1번이요. What can be copyrighted? 자, 어떤 것이 be copyrighted니까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종류는 보호를 받고 이런 건 보호 못 받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 아니죠. 2번이요. It is time to share your ideas.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공유할 때입니다. 지금 뭐 저작권법 이야기하는데 생각 공유는 아니고요. 3번 Remember. 기억하세요. Copying is a crime. 베끼는 것은 범죄입니다. 지금 베끼면 안 된다라는 경고성 글도 아니었죠. 4번이요. Copyright law. 이 저작권법이라는 것은요. double-edged니까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은 어때요? 적을 향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쪽 끝은 나를 향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좋은 점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읽은 글에 딱 맞는 선택지가 4번이네요. 그래서 정답 4번 아닐까 생각하시고 5번 맞아 봅시다. You can protect your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볼게요. 어떻게 소재가 제시가 됐어요? 저작권을 소개해줬죠, 우리한테. 얘들아, 저작권은 문학 창작물을 보호하는 수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저작권법이 있어야 보상 없이 남의 걸 못 뺏기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부작용도 얘기했어요. 과도하게 제한하는 저작권법은 창의적인 노력을 떨어뜨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통해 문학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거든. 문학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적당한 융통성이 있어야 돼. flexibility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연계 포인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특이한 유형의 글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문작 삽입이요. 그런데 반면에요 라고 해서 필요성이 다 끝나고 부작용이 시작되는 부분, 글의 흐름이 확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문장 삽입 문제도 괜찮을 것 같고 단락 순서 문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작품 베낄 수 있지만 다행히도 이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더라. 자, 그런데 부작용도 있더라.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각 의미 단락별로 A, B, C 단락 순서 문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지문에 또 잘 표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셨어요? if랑 unless는요. 간단하게만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if는 만일 뭐뭐 한다면 unless는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상 어떤 의미였어요? 작가들에게 만약에 이런 법적인 능력이 없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뭐가 힘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노력의 결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게 힘들 겁니다. 라는 구조였으니까 당연히 뭐뭐 하지 않는다면의 의미 unless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하나 더 챙겨야 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구조요.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또 뭐 나왔었어요? hinder A from ing. 역시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또 아는 거 있어요? 맞아요. stop A from ing.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또 뭐 있습니까? keep A from ing.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자, 이 네 가지 표현은 이번에 한번 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글은 진짜 마음 편하게 읽어도 되죠? 얘는 쉬워가지고 여러분 아마 그냥 술술 읽으셨을 겁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보죠. 이렇게 시작했어요. No one could deny.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대요. 뭐를요? Once they've given it any thought at all. give 무엇 a thought라고 하면 이제 뭐를 생각해 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약간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거래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Women, 여성들이 are responsible,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The majority of consumer purchases. 그 소비자 구매의 대부분에 대해서 여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래요. 집안에서 이렇게 뭘 구매하고 이거 사야 되겠어. 돈 쓰고 이 지갑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했냐면 the proof is. 자, 그 증거는요. 숫자에 있습니다 했으니까 사실 이 글 여기서 끝났죠. 증거가 숫자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주제문이고 내가 한 말이 맞는지 내가 통계치로 입증할게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뒤에는 쭉 통계치로 왜 여자들이 이렇게 소비자 구매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선택지 바로 가볼까요? account for 같이 쓰여서 얼마를 차지하다 이거죠. 여성들이요 대략 모든 그 소비자 구매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대요. 이거 엄청난 숫자죠. 소비자 구매의 80%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가봅시다. 1번, 광고주들의 primary target, 주된 타겟이 엄마들이다. 일단은 여성이라고 했고 광고주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1번은 땡이고요. 2번, do women really earn less than men? 정말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게 버나요? 여자의 소득이 더 적다? 라는 내용 아니고요.
4번은 어때요? 더 많은 교육이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진다. 교육과 지출의 관계도 아니고. 4번은 어때요? It is mostly women.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뭐가요? That make the call on spending. call이 물론 통화란 뜻도 있지만 결정이란 뜻도 있거든요. 지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지갑을 쥐고 있는 게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4번 괜찮네요. 자, 5번은 어때요?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지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 라고 여러분 쉽게 찾으셨을 거고, 나머지 부분을 쭉 확인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그 여성 사업 조사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보여줬답니다. 어떤 거냐면 일하는 여성 그리고 여성 사업가들이 are the primary decision makers, 주된 의사 결정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자, 이 사람들이 무려 구매 결정의 9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일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구매 결정의 95%를 여성이 내린대요. 거의 전부네요. To be more specific,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drive home이라고 하면 집에 태워다 주려나 이게 아니고 뭔가 납득이 되도록 해주는 걸 이야기해요. 조금 더 이 점을 갖다가 납득이 잘 되도록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들이요 모든 여행 결정의 70%를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고, 또 모든 그 소비자 전자제품 구매의 57%, 가전제품 구매 57%를 여자들이 책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새로운 자동차의 50%도 여성들이 구매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자동차 그 판매, 전체 판매에 80%가량 영향을 미치는 거래요. 자동차는 남자들이 결정할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여자들이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야기하자면 여성들이요, write an estimated 8 out of 10 personal checks니까 미국에서 10장의 개인 수표 중 8장, 대략 8장을 여성이 작성한대요. 미국은 주된 결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개인 수표죠. 수표를 10장 중에 8장 지급한다라는 이야기는 80%가량의 구매 결정을 여자가 내린다. 그러니까 표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런 재정적인 힘이 even greater,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성들이요, not only control the spending, 뭐 일뿐만 아니라 이거죠. 자신들의 어떤 금융, 자기들이 받는 그 월급의 지출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내 월급 내 마음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답니까? A good deal of their husbands. 여기서는 husbands paychecks를 받는 표현일 테니까 또한 남편의 급료의 상당 부분들조차 여성이 control, 통제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급료도 내 것도 남편 것도 다 여자들이 관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 여자가 소비자 구매의 대다수를 책임지는구나. 그러면서 근거로 통계치 쭉 된 게 뭐 있어요? 일하는 여성이 구매 결정의 90%, 여행 결정, 전자제품, 차량 이런 것도 다 여자들이 대부분 결정을 내리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힘이 더 커지고 있고, 게다가 자신의 급료뿐만 아니라 남자의 급료까지도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더라. 이렇게 여자들이 구매의 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계 포인트는 어디서 짚으셨습니까? 당연히요. 이 부분에 그 모든 주제가 담겨 있으니까 빈칸 추론은 이 부분 가능하겠고, 우리 교재에 실린 것과 조금 다른 원문에 있는 제목을 한번 실어보자면 여성이 household spending agent, 가정에서의 소비 주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제목도 가능할 테니까 같이 필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내용은 어렵지 않게 쭉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 분사 구문만 가볍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요. 뒤에 분사 구문이 이어나온 형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어렵지 않게 답이 메이킹이다 라는 건 잘 찾으셨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우리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가 동사합니다. 그래서 ing 합니다. 라는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쭉 이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문장 전체로 보셔서 여성들이 이렇게 80%가량
대부분의 어떤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분사 구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제목 추론 유형을 함께 공부했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논리 구조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시작을 해서 점점 주제가 좁아지는 인터넷 이야기 생각나시죠? 교육과 인터넷 이야기 같은 글도 있었고, 뭐 나이강에서의 수영 이야기처럼 주장을 딱 된 뒤에 근거를 나열하는 방식의 글도 있었고요. 우리 저작권법처럼 장점과 단점,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렇게 같은 무게를 실어서 다루고 있는 글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오늘의 숙제 하단에 나가고 있죠. 6번, 7번에 해당하는 그 지문의 주제문과 해석 써주시면 여러분 좋은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